오후 1시부터 이제 저 뚜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쏠린 거죠. 마을로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자금을 지속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강 매창군의 낡은 레코트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열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은 영호남 화배장으로 유명한 화개장터가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등 남부지방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난장판입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자빠져 있고, 장롱도 넘어져 있고, 뭐 쓰레기장이라 완전 쓰레기장.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이제 저 뚜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쏠린 거죠. 마을로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제가 태어난 뒤로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의 망연자실한 목소리 하나씩 들어봤고요.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화개장터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32년 만에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네, 1988년 이후로 만 32년 만에 화개장터가 침수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침수가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상인과 주민들을 미리 대피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휴가철 대목을 맞이해서 상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미리 구비해 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지금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구비해놓은 상품은 물론이고 상점을 제대로 다시 복원하기도 힘들 정도로 침수 피해가 심각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이 유역에 섬진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근에. 섬진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방이 무너지고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의 침수 피해가 커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댐을 방류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화개장터까지 번진 것이 아니냐. 결국 당국 차원에서 미리 이 댐 수위 조정을 좀 잘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될게요. 김관학 교수님. 네. 섬진강 부근에 사실은 뭐 구례 주민들, 하동시 주민들, 하동군 주민들 이분들의 얘기는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정부 당국에서 분명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부랴부랴 성진강 댐을 방류하니까 저렇게 범람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엄청나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1년 전체 강우량의 절반 이상이 며칠 사이에 온 어떤 절대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해도 댐이 사실은 그 부분을 감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좀 먼저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방류를 해놔가지고 그 비가 사실상 댐 안으로 스며들어서 방류의 어떤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상 이 댐이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당 보통의 어떤 3배가량이 아주 빠르게 지금 이 방류를 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이런 침수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좀 있다 그래요. 예컨대 이제 농어촌 공사라든가 뭐 한수원이라든가 이 물을 굉장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예컨대 이제 뭐 이 댐에 있는 물을 갖고서 뭐 발전을 한다거나 또는 뭐 농업 용수로 쓴다거나 활용을 하긴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것이 많이 빨려 나가면 안 되는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관리 잘못한 거죠.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비에다가 그리고 섬진강의 댐 물까지 방류가 되면서 엄청나게 수위가 높아진 게 피해를 키웠다.
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이렇게 침수 피해가 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야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와 홍수로 3회 투전을 잃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창론의 낡은 레코드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 확대했으면, 그러니까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했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다. 지금도 4대강보를 부수생각만 한다. 아니다. 수해마저 정부의 비방 소재를 썼다. 근데 4대강에 대한 성과는 딱 잘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긴 아직 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대강이 이제 한강, 그다음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네 군데 강에 대한 이제 보화, 그다음에 이제 댐을 설치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섬진강 같은 경우는 워낙 섬진강이 이제 그 수로 자체가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섬진강 당시에 이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섬진강 댐이 이제 제방이 무너지니까 그때 만약에 섬진강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의견을 야당이 낸 것이고, 네. 지금 사실은 또 낙동강도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낙동강에 있는 보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뚫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 4대강 사업을 했던 낙동강이 일단 보가 무너진 것과 또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때문에 이제 이 보가 무너진 것. 이 두 개를 놓고 서로 여야 간에 어떤 지금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그 4대강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이후에 이제 피해 상황을 보면 실제 당시에는 이제 홍수 피해나 이런 게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인명 피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전과 후를 따져놓고 보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제 큰 물난리가 있다 보니 과연 그럼 또 4대강 논쟁으로 지금 다시 불붙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수해가 완전히 이제 끝난 것도 아니고 이번 주까지 내내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원인을 놓고 우리가 감론할 때인지 일단 빨리 지금 복구하는 게 먼저 상당히 이 성급한 일 같은데 원인을 놓고 지금 이 정치권에 따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정치권 4대강 논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 생각은 일단 복구도 복구 나름대로 하고 4대강 보가 이번에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고 공이 있는지 과가 있는지 이거 한번 제대로 체크해보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체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와 여당이 4대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명박 정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는 건데, 글쎄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굳이 댐 관리뿐만 아니라 4대강 보혜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한번 검사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는 아직까지는 납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4대강이랑 굉장히 민감한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4대강 문제를 꺼냈을 때 서른 의원이 뭐라고 비판했죠? 아니 지금 왜 또 4대강 얘기를 꺼내서 이 재난마저도 정쟁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전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요. 4대강의 문제건 태양광의 문제건 이거 다 홍수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피해 복구한 다음에 자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난리가 났어. 내년에 내후년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4대강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태양광 때문에 3m를 많이 깎아서 그런지 우리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백지에서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4대강 문제 제기에 대해서 4대강 예찬론에서 서른 의원이 정쟁화시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4대강 문제 꺼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쟁화입니까? 정쟁화가 아닙니까? 이거 뭐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김관욱 교수님도 뭐 김태 변호사가 지적한 글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4대강 논란에 뛰어든 것 자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지금 무엇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홍수가 났다, 댐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전히 비가 오고 있고 또 장미라는 또 태풍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느 것이 탓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지 저는 거기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도 무너지고 또 이게 홍수 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홍수 문제가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오늘의 어떤 언급의 내용인 것이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정치 이슈화해서 4대강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이 다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4대강 앞으로 논쟁도 어떻게 풀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저하고 화면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최근 물난리 속에서 두 여당 의원이 술자리에 참석해서 좀 구세로 올랐는데 이들은 좀 뭐라고 해명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부겸 후보나 김종민 의원 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죠. 당원들의 요청에 따라 건배 제의를 했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식사 자리에서 건배 잔을 든 것뿐이지 이게 무슨 술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부겸 후보가 이 건배 제의를 했던 이 일의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김종민 의원이 참석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 지역 폭우 피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합동 연설대회를 아예 취소시켜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일어서 있는 모습이 노출되었습니다. 물론 김부겸 후보나 김종민 의원이나 제가 봐도 아마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과의 모임을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활발히 할 수밖에 없고 건배사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역대 최장의 장마가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만들어낼지 아직 태풍의 본격적인 시즌도 오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걸 정말 긴급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들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 우리가 술 대신에 음료수를 마시고 너무 떠들썩한 건배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고 말하는 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보일 수 있는 미덕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움이 따르는 대목이고요. 예. 이 재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그들만의 잔치, 국민과는 괴리되어 있는 정치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지도부가 연설대회 취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이라도 이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뛰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이번 비 피해가 좀 불이 붙었는데 이제 날씨 예보 핵심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호 태풍 장미가 상륙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울산 부근에서 소멸이 되긴 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또 얼마나 많은 비가 올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제작진이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6호 태풍은 좀 발생을 해서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영향을 준다면 다음 태풍은 우리나라 온다면 그게 7호 태풍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태풍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5호 태풍은 소멸이 됐고 글쎄요. 태풍 자체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 태풍 영향으로 자칫 또 큰 비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앞서 짚어봤던 섬진강 홍수에 이어서 간밤에 전라도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잇따랐습니다. 광주의 한 납골당이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가득 찬 거야 이게? 이때 연락을 안 했으면 다 왔을 거 아니야? 연락을 해놓고 일시에 물이 찼다며 지나가 아니로 SDS 보고 왔어. SDS 지금 여기 어머니 우리 아들 너무 많이 찼어. 너무 많이 찼어. 물이 너무 많이 찼어.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서 어떡해. 이현정 의원. 네.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인명피해도 인명피해지만 특히
유가족들 이 납골당 침수에 대해서 꽤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일한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의 북부에 이틀 동안 비가 483mm나 왔습니다. 그 엄청난 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납골당에 있는 이제 모셔놓은 1,800기 중에서 1,600기 정도 되는 이제 그 납골당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납골당 측에서 그러니까 비가 지금 하천이 범람을 하고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그러면 이제 납골당에 모신 그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가져가시는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이걸 굉장히 늦장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은 다 차고 지금 저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와서 저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저렇게 또 납골당에 맞아 저렇게 수혜를 입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지금 이제 그 당국에서는 전부 다 다시 재화장을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납골당에 이제 모신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게 조금이라도 일찍만 했더라면 유가족들이 빨리 와서 저걸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보관할 수 있을 텐데 예.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저렇게 수혜를 입게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장혜철 변호사님. 그리고 또 하나 소 얘기를 좀 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그 소가 동동 그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는 영상들 저희가 많이 접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넘게 이 지붕에 소가 이렇게 물을 피해서 올라갔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구조되는 모습까지 좀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사실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남 구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침수 피해를 피해서 소떼가 누구의 인솔도 없이 해발 500m 사성암, 이 암자까지 올라가서 대웅전 근처에 피신해 있는 모습이 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축사 지붕 위로 대피해서 물을 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이 소들의 경계가 매우 심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이 소떼의 힘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중기를 설치하고 또 구조하는 그런 수고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이 소를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농가 입장에서 소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번 지역 호우 피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어서 그 복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국에서 이 뒤늦지 않게 이 주민분들이나 이 농가분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호 태풍 장미는 지나갔는데 앞으로 폭우 소식 예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도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